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의 문제적 수학 강사 정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적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제 네 번째 시간 제 4탄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어떤 문제,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교과 개념이 이 안에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열어주세요. 가볼게요.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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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그런데 뭘 물어봤습니까? 물음표에 들어갈 수를 구하시오. 끝났어. 생뚱맞죠? 그죠? 뜬금포죠? 조건이 뭔데 이게? 그냥 관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같은 색깔이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0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너를 6이라고. 그럼 합인가? 그럼 너는 왜 0이야? 이상하네? 그죠? 그럼 너 합인 아니잖아. 그럼 갑자기 또 10이고 얘랑 얘랑 곱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너는 8인데 이상해. 규칙이 일관성이 없어요. 도대체 이 숫자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동그라미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표현된 걸까? 너 뭐가 들어가야 되니? 그죠? 이게 문제가 끝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좀 자세하게 줘야 되는 것이긴 한데 약간의 발상, 도대체 이 안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요, 어떤 조건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생략해서 낸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어떤 그 동그라미, 저 원이 있죠. 저들의 규칙이 있을 거야. 그 규칙이 왜 저런 숫자를 만드는지를 파악하고 간파하고 규칙을 찾아내야 되겠죠. 우선 여기 보면 하나, 네 개 이렇게 수가 배열되어 있고요. 두 개, 네 개예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하나 더 늘렸더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번에는 두 개, 네 개에서 두 개, 다섯 개. 그러니까 아래 거를 하나 늘린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 뭐겠어? 네 개를 그대로 두고 위에 거를 늘려? 그러면 세 개를 그대로 두고 다섯 개를 늘려? 다섯 개로 늘려? 이런 규칙을 계속 나열할 수 있겠네. 나름의 규칙을 써놓은 거고요. 그 동그라미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 숫자의 규칙이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풀어 보시고 저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해설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그냥 듣지 말고 좀 해봐. 알았죠? 야, 이런 거 연습하는 거 굉장히 뇌 쉬기엔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너희들 머리를 식힌다고 그러잖아. 머리를 식혀요. 뭐 냉장고에 들이넣냐 막 맨날 식혀. 뇌 굳어. 응? 너희들 뇌를 쉬게 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락도 하고 하잖아.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뇌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쉬는 방법인 것 같아. 뇌 풀기, 뇌 쉬기, 휴식 한번 해보는 거. 답 안 나와도 좋아. 유쾌하게 오답을 내도 좋다고요. 괜찮아.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 자체.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저와 함께 이 규칙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많은 오답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데 가볼게요. 이게 왜 0이냐면 보세요. 선을 그어볼게. 선을 그었어. 그럼 선이 4개일 텐데 왜 0이죠?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모두 선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갈 수 있는 모든 선들을 다 그리고 모든 선들을 다 그렸을 때 자, 교차되는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왜 0인지 알겠다. 교차되는 교점이 없는 거예요. 이겁니다. 0개. 그다음 너는 6개. 그렇다면 왜 그 다음 게 10개일까? 3개, 4개였죠? 2개, 5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그린 거 4개씩, 4개씩 그렸을 때 교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일이 다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잘 보시면 교차점에 최대의 개수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제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에서 이거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고요. 교점이 교차되는 순간 개수를 잘못 세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게 최대의 교점들이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체크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또 내가 딱 그렸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 비었잖아.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개예요. 답이 뭐? 18입니다. 이런 18, 그죠? 숫자 얘기한 거야. 18이라고. 선생님 이거 뇌 풀기가 아니라 스트레스인데요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규칙을 찾았을 때 약간의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오답이 나와도 좋아요. 저것의 규칙이 교차점인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형식일 수도 있고요. 맞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찾아냈느냐 못 찾아냈느냐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 개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어볼 수 있느냐.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느냐. 답이 18개인 걸 예측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가 오늘의 문제인데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약간의 짜증이 좀 유발될 수 있어. 자, 뭐야? 뭐 초딩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하지만 이 안에 놀라운 수학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문제적 남자에서 이미, 그러니까 요거랑 문제가 좀 달랐어요. 이미 이제 방송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아하니 여기는 수학적 규칙이 있더라고요. 경우의 수고 전략적으로 공식화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 내가 개수를 늘려갔거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여러분들 교과, 내적인 학습, 내용에 포함된 기본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아, 뭔데요? 선생님, 자 볼까요? 넘어가봐. 문제적 개념 오늘의. 잘 봐. 여기가 3개고 여기가 4개인데 교차점 그러면 잘 생각해봐. 교점 하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2개의 직선입니다. 3개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2개의 직선이 하나의 교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2개의 직선이 있으면 돼. 잡아봐.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면 직선을 만들려면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전략이 있을 거예요. 점, 선, 교점. 어머, 똑같은 거 이거. 점, 선, 교점 만들기야. 그러면 점 2개가 선 하나를 만들고 선 2개가 교점을 만들고 사실은 그 개념이거든요. 아, 그럼 다시 봐요. 여기에서 하나의 점을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의 점을 고르면 직선이 되고요. 여기서 하나의 점을 고르고 여기서 하나의 점을 고르면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이 되는 거죠. 그 2개의 직선의 교점, 이게 하나가 결정되는 거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봐요. 결국엔 여기서 2개를 고르고요. 여기서 2개를 골라. 자, 그럼 여기서는 전략이 필요하거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 점들은 모두 다른 점이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라는 서로 다른 점들에서 2개의 점을 골라봐. 그냥 2개의 점을 골라. 여기서도 2개의 점을 골라봐. 그럼 교점 하나야. 이게 이해가 돼. 잠깐만. 2개의 점을 골라요? 2개의 점을 골라. 그러면 이 2개의 점 중에 하나가 엇갈리게 가면 되는 거야. 자, 순서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엇갈리게 갈 거고 너 엇갈리게 가면 하나의 교점이 생기는 거야. 일반화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있는 3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고 아래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고르면 그것이 하나의 교점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조합이에요. 3C2, 4C. 그러면 고르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이고 그리고 곱하는 거거든. 3C 곱하기 4C. 그럼 넌 얼마? 이거는 뭐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기초 조합 공식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3, 6, 3, 6에 18. 대박! 왜 대박이야? 일일이 세다가 짜증났는데 이거죠. 공식의 힘이긴 합니다. 애초에 추론은요. 일일이 결정하는 게 맞아. 그게 아마 지난 시간 3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경우의 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개수가 늘어나가면서 일일이 세기 불편하니까 그때 필요한 재료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기초 공식들인 거야. 기초 공식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한 다음에 적용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는 순간 공식이 들어가는 거거든. 뿅!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교과 내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조합이에요. 자, 결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수학적 개념, 경우의 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니? 지금의 이 사고의 순서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일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일일이 셀 수 있냐고야. 이거 이제 셀 수 있냐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셀 수 있냐고요. 아까와 같은 규칙, 뭐 대각선의 교점이구나. 근데 그것은 일일이 세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일일이 세기에 되게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고.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봐. 분류를 잘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도구들, 공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조합이요. 선생님 순열도 배운 것 같은데요. 내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순열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개수세기 문제에서의 순열은 독약이야. 선생님 그건 개념 강의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조합은 공식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순열은 공식으로서 의미가 없어. 얘는 탈락이야. 중요한 공식은 아까 봤던 조합이에요.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 뭐뭐 이거나 더하라는 얘기죠. 아까처럼 뭐뭐 이고 그리고 잇따라 연속적으로 동시에 곱하라고요. 아까 곱의 법칙과 조합 2개 쓴 거예요. 그래서 조합,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 공식으로서 유의미하다. 왜? 일일이 세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나 너무 많아질 때 그때 쓸 수 있는 우리 교과의 재료들이라고요. 맞습니까? 이거예요. 경우의 수, 일일이 센다. 규칙을 찾는다. 거기에 공식을 쓴다면 조합,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다. 순열을 왜 선생님이 떨궈냈는지는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내고 갑니다.
요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걸 보면 선생님 답이 몇 개예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네모칸에 들어있고. 자, 3개, 5개. 이미 답은 나왔지만 좀 꼼꼼한 친구들은 난 그걸 원해. 다 그려봐. 아마 토 나올 거예요. 다 그려봐. 근데 그것은 경우의 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그려보고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적용해서 공식이 편하구나. 이 2가지 과정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아셨죠? 게시판 후기란에 그냥 보면 선생님 답 뭐예요? 선생님 오늘 이거 다음 시간이 기다려. 이런 거 있잖아. 좀 올려줘. 야, 니들하고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많지 않죠?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후기 게시판에 올려. 그럼 내가 거기다 답을 해줄게. 알았죠? 오늘의 출석 체크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수학적 문제는 또 뭐야? 문제적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제 5탄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정현경이었습니다.